네, 국회에서 오늘 내란 국조 특위가 열리고요. 그리고 국회 행안위에서도 다양한 친윤 경찰의 인사들이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행안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명절 세고 처음 뵙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신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바쁘시죠? 예. 네. 이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단독 보도인데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어요. 박현수 경찰국장이 치안 정감으로 승진을 했다라는 건데 실제 경찰 인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함의하는 바가 뭐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맥락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치안정감 인사가 한 명 있었고요. 네. 승진 그리고 치안감 인사가 3명 정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치안정감이나 치안감은 경찰이 아주 수뇌부 계급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계급은 여러 가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의 과정도 겪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승진할 수 없는 계급이죠.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직무가 정지돼 있죠. 교도소에 있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과연 여 인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진정한 자의에서 된 것이냐, 아니면은 옥중에 있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를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윤석열 내란 수계의 의중이 반영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왜? 이 계급에 있었던 지금 승진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의 경찰국장 했던 사람이다. 이게 친윤이죠. 그리고 또 한 saram은 대통령실의 국장 상황실 또 총리실의 국무조정실 했던 사람들. 다 친윤의 라인에 있지 않으면 갈 수 없었던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승진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윤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사람이 인사를 했다는 강한 의심을 받는다.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경찰은 내란에 가담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만이 구속 기소가 됐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경찰의 간부들 이 네 사람 포함해서 과연 내란과 무관한 것이 입증됐는가? 경찰 수뇌부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몇몇 사람이 구속 기소됐다고 해서 내란의 수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내란 수사 시작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주요 보직에 있는 경찰 수뇌부는 특히 경찰국장을 했던 사람 또 이 사람은 영등포 서장하고 통화됐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나머지 치안감을 승진했던 사람들 또 언론에 보도는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경찰 수뇌부에 있고 친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인데 과연 내란으로 깨끗한 손이냐 이것입니다. 이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한다는 게 적절한 것이냐. 또한 세 번째는 이제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으로 간 자리는 어쩌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습니다. 대선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일을 하겠는가. 대선에서 윤석열이가 살 수 있는 길, 친윤이 살 수 있는 길, 현재 국무위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 행안위에서 어제 성명서를 내자. 그래서 아마 성명서를 냈을 겁니다. 어제 냈어요. 냈고 또 이건 행안위원장이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 또한 이제 경무관이 이하 인사가 나오면 이거 즉시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인사 자체가 사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지금 투옥 중인 그 현직 대통령 의중이 신분은 있지만 직무가 정지된 그런 내란 수계의 의중이
투영된 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합리적 의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혹시 최상목 대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확인을 오늘 국조특위에서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출석. 제가 국조특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네. 최상목에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출석을. 예. 오늘 안 한다고 합니까? 오늘 나온다는 얘기가 그래요? 있었는데. 예. 우리가 대정부 질문할 때도 네. 전 여사님 출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만약 오늘 국조특위에 나온다면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죠. 예.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안이라는 게 직무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직무정지 효력이 전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인사 다 하고. 다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 과연 실질에 있어서도 내란으로부터 깨끗한 손들이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둘만 딱 그 구속된 상태인 것이고 나머지 경찰의 소위 얘기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누군지 이런 것도 수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과연 경찰 조직이 내란에 가담했는데 김봉식, 조지호 외에는 다 모르는 일이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수사는 검찰이 합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수사가 검찰, 있는 경찰 공수처 나눠가지고 갈짓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내란 특검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내란 특검이 또 이게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지고 있죠. 이번에 최상목 등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는 길은 다른 특검을 내용을 수정해서 재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발을 하든지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여쭤보면 일단 이 치안정감이 되면 서울청장 1순위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있죠. 치안정감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서울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국장을 했던 경험의 어떤 그 과거 현재의 보직에 비춰봤을 때는 당연히 서울청장을 갈 가능성이 높죠. 또 서울청장을 보내야지만이 이 정권이 승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그 활용치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게 대선용 준비라 이게 인사가. 이것은 그러니까 친윤 경찰의 즉 친보수가 대선에 있어서 유리한 여러 가지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포석을 깔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이거 인사 이미 난 거를 뒤바꾸거나 바꿀 수 있는 그건 제가 행정적 절차적으로 모르겠는데 어려워 보여요. 그럼 이미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인사를 못하도록 우리는 중지시켜야 된다 이것이죠. 근데 국회가 그 인사를 중지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부 인사를?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우선 외치고 주장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 친윤 또는 그 국무위원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들이 사는 길 예를 들어서 정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예컨대 선거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뭐 선거 돌아오는 정보도 경찰하기 엄청난 조직입니다. 경찰 정보력이라는 게 그러면 경찰이 이러한 정보력을 가지고 대선에서 이런 보수가 아닌 진보 쪽의 후보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떠한 돌아가는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외에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제약을 가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으로. 그렇다면 옛날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경찰서장을 함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진 경찰의 정보통들이 선거 대선 전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건 경우수를 다 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선거판을 교란시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는 검찰총장까지 했던 법조인입니다.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럼 본인이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 탄핵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 압니다. 예.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내란죄가 유죄로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란죄 유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사형 무기징역이라 금고예요. 그렇습니다. 예. 못 나오죠. 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입장에 살 수 있는 방법. 이게 판을 뒤집어 엎는. 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2판 4판이야. 예. 체제를 전복시켜야 살 수가 있지. 지금같이 이런 체제가 계속 유지돼서 윤석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체제를 전복시킨다. 가장 좋은 건 뭐죠? 국힘을 보수 정당이 아닌 극우 정당으로 바꾸는 겁니다. 체제를 전복시키는. 네. 지금 그 조짐을 여러 번 보였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고 있죠. 이미 그 단계를 지금 가고 있고 예. 국힘은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공당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있는 공당인데 보수 정당인데 지금 어떠면 극우로 가려는 그 누비콘강을 자꾸 건너려는 위험한 예. 여러 가지 조짐을 보고 있는데 이거 윤석열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우 세력을 동원해서 이 체제를 전복하는 게 제일 좋고 예.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정권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수계가 다 알면서도 헌재에 나와서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 계속 하는 겁니다. 헛소리 하는 달그림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헛소리 하는 이유는 예. 이 극우 예. 내지 보수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집결하도록. 집결해라. 집결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는 교도소와 예. 헌재에서 계속 극우 세력을 집결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제2, 제3의 내란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데 헌재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너무나 좋은 장소야. 윤석열에게는 예. 판을 깔아준 거지. 예. 윤석열은 어차피 유죄 선고되면 무기니까 네. 재판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 입장에서. 예. 계속 판을 깔아주면 네. 헌재는 너무나 좋은 판이야. 제1판이 이제 헌재입니다. 네. 헌재에 나와서 자기는 계속 헛소리 짓거린 거예요. 예. 집결시키고 그다음 예. 제2판은 이제 법원이 되겠죠. 법원. 예. 본인은 그렇죠. 이런 언론이 나와서 이런 판을 까는 게 좋은 일인데 예. 요거가 맞물리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거 경찰 인사도. 경찰 인사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극우가 이겨야 되고 예. 안 되면 보수라도 이겨야 된다. 예. 그래야 나는 산다. 예. 그 윤석열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리 허접한 국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망상이죠. 예. 망상이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베스트지 그게. 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거 말고 다른 애 선택할 길이 길이 없는 없어. 거죠. 예. 이거밖에 없고 외통수다. 그 예. 연장선에 있다고 해요. 네. 이번에 자기 친윤 세력을 또 심어요. 심는 것도.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이 예. 흡사 그런 대선 과정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정치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예? 당연히 있을 겁니다. 헌재 인용 결정이 돼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같은 사태가 계속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 서부지법 난동 같은 것도 배제할 수 없어요. 법원 폭동 또 일어난다고 보세요? 배제할 수 없고 예. 대선에서 예. 서서 진보에서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로부터 예. 0.73포인트를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확증 편향증이 심한 나라가 됐어. 그래서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었어. 네. 그런데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극우 세력을 선동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예. 물리적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예.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 직면한 겁니다. 이거 근데 빨리 뿌리 뽑아서 종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대선에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를 하도 예. 이런 위험한 상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이것을 막으려면은 예. 건강한 중도를 우리가 많이 외연을 넓혀야 됩니다. 중도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중도 외연이 넓혀야지만이 네. 극우 세력이 소수화된다. 소수화되지만이 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번 내란을 통해서 네. 엄청난 우리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제1장은 헌재고 다음은 법원이 될 거고 이제 20일부터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그렇죠. 거니까 거기에도 본인이 출석을 해서 헌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예. 궤변 늘어놓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미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포함해서 뭐 곽종근 사령관 오늘 이제 10시부터 출석을 해서 대질신문도 하고 할 텐데 이미 이분들은 윤석열이 지시한 거 다
맞다. 뭐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요원이 아니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거 맞고 다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조사에서도요. 그렇죠. 예. 증언을 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준호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면전에서 약간 진술이 오염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든 거짓말하든 관심 없어요. 자기는 판을 까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윤석열의 거짓말 또 이준호 사령관 같은 사람들의 진술의 번복은 이준호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재판에 있어서 감형 같은 거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감형 안 된다. 감형 안 될 겁니다. 또한 윤석열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의 헌재에서 보여주는 언동을 보고 건전한 일반 상식만 가진 헌법재판관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거짓말하고 있네. 저 거짓말하고 있네. 반헌법적이네. 저 사람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오래 두면 안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 재판에도 마찬가지구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재판관이라고 거짓말 일색이네. 그래서 결국 유죄를 선고하기인데 마음의 부담이 적어지고 탄핵 인용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적어져요.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 이게 베스트야. 그러나 이것이 재판이나 헌재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다 알아요, 이 사람. 윤석열 다 알고 있다. 알지만은 이대로 가면 자기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거 말고는 본인이 살아올 길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판 깔고 정치하고 어차피 자기는 2판 4판이야. 2판 4판이에요. 2판 4판 거의 공사판 수준. 공사판. 윤석열 내란 수계가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도 예전에 많이 하시고. 이걸 좋게 표현하면은 배짱이 좋다. 과감하다 할 수가 있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무대뽀예요. 무모합니다.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집요한 사람이다.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모하게 집요하다. 그렇죠. 그 무모하기 때문에 쿠데타도 일으킨 것이고 또 무모하고 집요하기 때문에 이 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내란 수계는 제가 늘 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보통 일반인들의 뇌 회로도 이 회로도를 갖고 추정으로 다 틀려요. 옛날에 독일의 히틀러가 그 세계 대전 때 처음에 팡팡 이겼어요. 왜 이긴 줄 압니까? 보통 작전대로 전쟁을 안 해. 그러니까 보통 작전 늘대로 이 연합군이 하면 팡팡 쳤던 겁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머리도 우리 상식선을 뛰어넘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실 때도 이렇게 수사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수사는 이르기까지 안 했던 것 같아. 사람이 많이 변했는지 예전에 제가 몰랐는지 후배로 데리고 일하신 거 아닙니까? 1년간 했죠. 했는데 그때는 수사는 이제 자기 혼자 못 하니까. 팀으로 하는 거니까. 못 하니까 못 하는데 그때 몇 면을 보면 순간순간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때도 거짓말 잘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을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선 후보 법률 단장 와서부터 제가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한 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검사는 거짓말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하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이제 뭐 거짓말한 것도 저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뭐 당연히 거짓말이니까. 보십시오. 말도 잘 만들어요. 의원을 요원으로. 정치인을 간첩으로. 근데 자기 생각은 간첩이었을 거야. 14명이. 14명이? 근데 그 간첩이라고 하기에는 현직 판사 김동연 판사. 자기 생각으로는.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했으니까 너는 간첩이야. 이런 로직이에요. 종북 판사다. 종북하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근데 표는 간첩으로 안 했지. 정치를 잡으라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2년 반씩이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끔찍한 겁니다. 이게 어떤 신의 축복이에요. 네? 신의 축복. 본인이 탄핵을 완성시킨 게. 이게 5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라가 망가졌을 더 망가지죠. 3년을 땡겼다. 3년을 당겨주고 신의 축복입니다. 신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이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대통령에 당선되지 그렇죠.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그런데 아예 되지 그나마 말았어야 되죠. 본인 스스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임기를 땡겼다. 임기를 땡겼다는 게 신의 축복입니다.
참 그런데 그 가운데 국민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사실 뭐 2달째 잠 못 드는 밤을 지내고 있는 것이고 이제야 조금씩 주무실 수 있게 됐는데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와중에 옥중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수사만 하더라도 드러난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절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이시니까 보면 12월 4일 날 그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던 법조 4인방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누굽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이렇게 4명이서 모임을 갖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란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란 수사가 지금 시작입니다. 내란 수사 이제 시작이죠.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특검이 있어야죠. 대통령실, 관저, 방금 말한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또한 중요한 건 비화폰으로 대화를 나눴다니까 비화폰 서버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죠? 검찰이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경호처 김성훈이가 온몸으로 막는 거야. 경호처가 막아서. 김성훈이가 막아. 김성훈이를 못 막게 하려면 김성훈을 구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김성훈이를 누가 구속 못하게 합니까? 서부지법. 검찰이 구속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검찰 너희들이 윤석열 기소는 했지만은 그 당시 계엄 일어날 때 윤석열과 검찰 조직 순회와 통화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거 있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심우정 총장은 비화폰 안 받았을까요? 그건 이제 모르겠는데 그래 수사유무 알리죠. 수사유무. 심우정 총장도 수사 대상 아닙니까? 수사를 해서 서버 내역을 확보를 하면 누구와 통화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지만은 반사적으로 못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 왜 김성훈이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김성훈을 못 잡아넣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는. 검찰들이 수뇌부도 계엄 때 윤호하고 통화한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받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수사 방금 말한 이런 미진한 수사 또 국무위원들이 쪽지를 받은 쪽지 갖고 쪽지가 아니라 문건입니다. 문건 갖다 화장실에 썼는지 집행을 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국가의 주요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수사 주체를 가지고도 윤희 하고 싶은 말이 그거면 관할권 있냐 없냐 싸지 않습니까? 특검을 하면 깨끗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데 최상목은 자꾸 꼴문을 옮겨요. 위원 꼴문. 위원 요새 회사에서 비특검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 제3자 그럼 그래 다시 문을 딱 올려고 보충성 예외성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 마음이 없는 것이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 사건요. 만약에 특검이 끝까지 통과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묻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특검이 끝까지 통과되지 않는다. 그럼 언젠가 이번에 우리가 정권이 교체돼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은 옛날에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 씨 수사 못했지 않습니까? YS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수사는 지금 내란 특검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서 수사가 이렇게 봉합되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착오입니다. 이 진실을 밝혀서 내란의 가담자가 누구이고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도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2, 제3 내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엄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 처벌을 정확하게 해서는 정권이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특히 중도가 그런 판단을 이미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특정한 회사뿐만 아니라 대체로 경향성을 보이는데 더블 이상으로 중도에서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했을 때 정권 교체에 확실하게 힘을 싣고 있다. 그러면 이번 그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 후로 펼쳐질 60일간의 대선 레이스에서는 야권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출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극렬 보수 극우를 제외한 사람들이 이러한 체제에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이러한 내란의 전모를 박히기 위해서도 정권이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윤색이 나타나지 않고 만약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자유당 시절 때 반민특위 만들어놨다가 어불정 끝나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확립하지 못한 그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진짜 중요하고 반드시 중요하죠. 내란 심판 선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오늘도 거짓말 대잔치를 하겠네요. 윤석열은 그 헌재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언론들이 또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뭐뭐라며 뭐뭐라고 했다라고 다 옮겨서 할 거고 그 여론이 이제 확산될 건데 국민의힘은 이 내란 특검 할 생각이 1도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경되려면 지금 대선 이후에만 특검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전에 저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체제 하에서 내란 특검은 어렵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수정 발의를 하든 다시 재발의를 하든 그 8표 가져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8표 가져오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예, 안 된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미 이제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이 시작됐는데 뭘 특검이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를 못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제2, 제3의 윤석열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을 우리나라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자유당 시대 때 반민특위 만들어놨다가 그 해체되면서 위험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그 해방 정국으로 그렇죠. 역사의 시계가 돌아갔다. 돌아간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 역사를 그렇죠.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소위 뉴라이트니 신일본인이니 하면서 이 그 지난해 광복절이 얼마나 정말 속이 시끄러웠습니까? 이제 그랬던 역사를 지나왔는데 또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될 거다. 만약 이것이 정권을 이번에 교체가 되지 않으면은 내란 사건은 이걸로 끝날 겁니다. 이 정도 이게 봉합 끝나고 지금 내란에 직감적 관련되던 많은 고위직들이 현직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력들이 그대로 극우로 변할 겁니다. 극우로. 이제는 더 그 경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극우로 될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민족의 먼 미래를 위해서도 정권이 교체가 돼야 되고 이번에 내란을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도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이죠. 정권 교체 오늘 그 인터뷰로 나온 게 아닌데. 예, 정권 교체 관련된 얘기가 아닌데, 거의 그 정권 교체 얘기만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워낙 그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어서 그런 말씀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지난번에도 사실 그렇게 큰 디테일에 해당되지 않는 점인데도 강조해서 뭐 위치 추적 문제, 뭐 검거 지원이라고 해야지 왜 검거라고만 했냐, 뭐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잘못을 뭐 이끌어냈어요. 이번에도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태도로 나오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헌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 이런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도 뭐 친윤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일회성적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인격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질의 태도는 매우 좀 안타까웠어요. 방첩 사령관이 체포조 명단을 불렸다는 것은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고 어제 홍 차장도 이야기하고 있으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치 추적에서 검거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면 검거 지원 요청이라지 왜 검거 요청을 했냐. 그 공소장입니까? 판결문입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급한 상황에서 이동 중에 서가지고 적었다는데 그게 검거 요청이 중요합니까? 검거 지원 요청. 그 타이틀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왜 그렇게 집요하게 그걸 물고 늘어졌다고 보세요? 정영식 재판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진술을 이렇게 더 확실히 하려고 했는지 뭐 저는 선회를 그렇게 해보지만은 그것은 법조인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검거 요청이냐 검거 지원이냐 일반인은 그런 관심 없어요. 맞아요. 너무나
일반인의 생각과는 괴리가 먼 질문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니 방첩사 말 듣기 싫다고 하다 끊었다는 메모했냐? 끊었어도 자기 기억을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는 방첩사령관이 그 정보를 담보하는 사람인데 그래 쉽게 명단을 불러줬겠냐? 아니 조지호에서도 입증이 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질문 내용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질문이었다. 좀 서운한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앞서 의원님께서 사실 지금 최상목 체제에서 특검은 어렵다. 정권 교체를 해서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더 어렵겠네요. 그거 더 어렵죠. 근데 사실 이 내란이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없겠습니까? 지금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상민 씨가 한 것처럼 김건희 씨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이 모든 풍지 막상 문제 일어난 게 김건희 씨 때문에 사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내란을 알았냐 몰랐냐 또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내란 특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나 조사는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막혀 있죠. 근데 이게 좀 뚫려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최상목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죠.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명태균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타고 들어갈 수가 있죠.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 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는데요. 밝혔죠. 그것도 우리 희망이죠. 희망이다. 그 과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의견을 할 수는 있죠. 우리 의석이면 충분하니까. 그 국조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은 안 돼도 국회의장을 설득하면. 그것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국조를 하도 결국 수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국조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기소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것, 또 이렇게 검찰에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두 가지 축은 지금까지 검찰은 윤석열 독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신이 준 겁니다. 검찰에게. 요 기회를 박차면 안 되죠. 그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애써 이게 버리고 외면하고 버리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검찰 스스로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어요. 답답하다. 검찰 선배로서 안타까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지금 많은 국민들은 좀 이 상황이 빠르게 조속하게 종식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대선을 승리한 이후에나 모든 그 마각을 확실하게 도려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되고 특별히 대선 전국에서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에 또 법원 폭동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헌재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